클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재미있는 여인 야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엽, 명말을 잘 보기로 유명한 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말이든 간에 척보기만 하면 좋고 나쁜 것을 구분하는 데 있어 조금도 틀림이 없었기에 남들은 그를 말도사라고 불렀어요. 그는 길을 가다가도 그럴듯한 말이 보이기만 하면 돈을 아끼지 않고 말을 사들여 그의 마구간에는 수십 필의 말들이 메어져 있었고, 말을 사거나 팔려는 사람들은 을의 말도사인 박이를 찾아와 선을 한번 보이고 흥정에 나서고는 하였죠.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볼 일이 있어 왕십리 부근을 지나고 있었는데 젊은 종로 하나가 뼈만 앙상한 말을 채찍질하며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말이라면 어떤 말이든 그냥 지나치지 않는 그였기에 본능적으로 그 말을 향해 시선을 던졌는데 순간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변하였습니다. 틀림없는 용마다. 박이가 그렇게 중얼거리고 나서 다짜고짜 종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게, 그 말을 내게 팔지 않겠나? 예, 이놈을 말입니까요? 팔 수는 있지만 말이 말 같아야 말이지요. 하고 종놈이 얼떨떨해하며 중얼거리자 박이가 다그치듯이 말하였어요. 그래, 그렇다면 나에게 팔게. 그리고 돈 대신 다른 말을 원한다면 우리 집에 가서 마음에 드는 놈과 바꿔도 좋네. 예, 글쎄요. 그러자 종놈은 잠시 망설이며 뭔가 생각하는 눈치였어요. 바꾸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지금의 말보다 좋은 말을 줄 리는 없을 테고, 그렇다고 지금보다 못한 말이라면 굳이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바꾸지 않고 그냥 판다면 받는 돈이 헐값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종놈의 의중을 알아챈 박이가 웃으며 말하였어요. 이 사람. 내가 느닷없이 바꾸자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서운치 않게 값을 줄 테니 일단 나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보세. 예, 그리 합지요, 나으리. 그리하여 종놈은 앞장서서 걷는 박이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박이의 집에 이른 종놈은 그의 마구간을 둘러보고 단번에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흑갈색 말, 흰말, 타는 듯한 갈색 말. 그야말로 굉장한 말들이 저마다 잘 빠진 몸매를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저쪽에 있는 흑갈색 말이 어떤가? 어느 놈에게도 뒤지지 않는 놈이니 저놈을 끌고 가고 자네 말을 마구간에 넣어주게. 아니, 나으리. 저렇게 훌륭한 말을 걸음이나 나르는 이 말과 바꾸시겠단 말씀입니까요? 그래, 맞다. 아니, 어째서요? 지금 그 말을 내게 맡겨두면 점점 더 말라 비틀어져서 결국에는 죽고 말게야. 말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보살펴야 살아남을 수 있지. 그리고 자네 주인도 저 흑갈색 말을 보면 입이 함지박만큼 벌어질 테니 걱정하지 말고 바꿔가게. 그러면 그쪽은 그쪽대로 좋고 나는 나대로 보살필 수 있는 말이 생겨서 좋으니 서로서로 좋은 것이 아니겠나? 종놈은 말을 보살피는 재미를 얻기 위해 바꾼다는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는지 더 이상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구간의 말들을 보니 박이가 한 말이 거짓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되었기에 말을 바꾸고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박이는 흐뭇해하는 얼굴로 그 말을 바라보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보아하니 이놈은 무슨 병이 들어 이렇게 마른 것 같아. 그런데 그걸 모르고 못 쓰는 말로 알고 걸음이나 나르게 하다니. 찌찌. 뼈대와 눈망울만 봐도 명마인 것을 알 수 있는데 말이야. 오늘부터 잘 보살펴 병을 낫게 하고 살도 찌워야겠구만. 그리고는 즉시 만호에게 명하여 약재를 섞은 먹이를 주도록 일렀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 하인 하나가 달려와서 박이에게 말하기를, 나으리, 어영청에 병졸이 와서 나으리를 뵙겠다고 청하는데 어찌 할깝쇼? 어영청? 마조리더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요. 그래? 어쨌든 들어오라고 해라. 박이는 그제서야 그 말라 비틀어진 말이 혹시 어영청의 군마였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잠시 후 군졸 하나가 빠른 걸음으로 들어오자 박이가 묻기를, 무슨 일이기에 이런 시간에 찾아왔는고? 그랬더니 군졸이 마당에 꿇어 엎드리며 대답하였어요. 나으리,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대는 도대체 누군가? 그리고 난데없이 나타나서 용서해달라니 그건 또 무슨 말이냐? 박이가 의아해서 이렇게 묻자 그는 잔뜩 겁먹은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소인은 보시다시피 어영의 마조리온데 흥인문 밖에서 살고 있습지요. 하운데 며칠 전에 채마밭을 가꾸려고 10단량을 주고 보잘것없는 말 한 피를 사들여 걸음을 실어내라고 일꾼에게 시켰습지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놈이 나리댁에서 말을 훔쳐오고서 나리의 말과 바꾼 것이라고 엉뚱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두어 놓고 이렇게 급히 달려왔습니다. 아무쪼록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십시오. 그 말에 박이가 너무나 어이없어하며 말하였어요. 난 또 무슨 일이라고.
그 말은 그 종놈이 훔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바꾼 걸세.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그만 가보게. 박이가 이렇게 말하였지만 마졸은 다시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였어요. 그저 황송할 뿐입니다. 나리께서 넓은 은덕을 베푸시어 그놈의 죄를 따지지 않으려고 하시지만 그럴 수야 있겠습니까? 그 녀석을 제 집에 둔 것은 저희 잘못이오니 소인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그는 박이가 일부러 종놈의 잘못을 눈감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더욱 쩔쩔매는 것이었어요. 정말이라니까. 그 말은 내가 1000냥을 주고 샀어도 싸게 산 말이야. 그런데 우리 집에서 기르던 말은 700냥밖에 안 되니까 오히려 내가 헐값으로 빼앗은 것이나 다름없는데 그게 무슨 소린가? 예, 그게 무슨. 마졸이 어리둥절해하자 박이는 마구간으로 들어가 말 한 피를 끌고 나오며 다시 말하였어요. 이 말의 값은 300냥 정도는 될 거야. 그러니 이것까지 가져가면 1000냥은 치른 셈이니까 자네가 너무 손해보는 일은 아닐 걸세. 말 한 피를 더 가지고 가라니 마졸은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박이가 하는 것으로 보아 종놈이 훔친 것 같지는 않았지만 사실이라고 믿기도 어려웠죠. 자, 이만하면 나도 할 만큼 한 셈이니 여러 소리 그만하고 어서 끌고 가긴 하게. 하여 마졸은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끌고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이는 그날부터 있는 정성을 다해서 그 말라 비틀어진 말을 보살피기 시작하였어요. 그 같은 노력이 헛되지 않았는지 그 말은 한 주가 다르게 살이 오르기 시작했고 눈망울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자 말은 어느덧 박이의 말들 중에서 가장 모양새가 좋은 용마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로부터 얼마 후 박이는 친자식처럼 정이 든 용마를 임금께 바치기 위해 마부로 하여금 끌게 하고는 궁궐로 갔습니다. 전하, 이 말은 천하에 둘도 없는 명마이옵니다. 소신이 성심껏 길러서 끌고 왔사오니 어영청에 메어 두셨다가 급히 소용될 때 쓰십시오. 한 가지 덧붙여 아뢰는 것은 다른 명마들처럼 성질이 고약하니 타실 때는 조심하옵소서. 고맙구려. 그대의 말대로 요긴하게 잘 쓰겠소이다. 어전에서 물러나온 박이는 자식을 떠나보내는 심정으로 용마를 어영청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렇게 어영의 마구간에서 살게 된 용마는 그곳의 숱하게 많은 말들 중에서도 뛰어나게 늠름한 모습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용마는 날이 갈수록 가을밤에 서리를 맞은 풀잎처럼 기운이 빠지면서 밤이나 낮이나 두 눈만 껌벅거리며 우두커니 서 있기만 하는 것이었어요. 소리 한 번 지르는 일도 없었고 마졸들이 시험 삼아 타보려고 끌어내어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때문에 마졸들은 용마를 못마땅해 하며 이렇게 떠들어댔습니다. 이놈의 말이 이름만 용마지 당나귀만도 못하는구만. 누가 아니래나? 말이라는 놈은 사람이 고삐를 잡기만 해도 앞발을 쳐들면서 달리려고 하는데 이놈은 인왕산 바윗돌처럼 꼼짝도 하지 않으니 이래가지고서 말이라고 할 수 있겠나? 그리고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어요. 느닷없이 궁장이 떠나갈 듯한 커다란 소리가 어영의 마구간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때문에 궁궐 안에서 깊이 잠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잠에서 깨어났어요. 물론 임금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여봐라, 이게 무슨 소리냐?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인에게 어찌 된 일인지 묻는 그의 눈이 왕방울처럼 커져 있었습니다. 예, 마마. 급히 알아보았더니 마구간에서 용마라는 놈이 갑자기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라고 하옵니다. 뭐? 용마가 울부짖은 거라고? 예, 전하, 그러옵니다. 놀랐던 가슴이 어느 정도 진정되자 임금이 씩 웃으면서 나인에게 말하였어요. 그동안 바빠서 그놈을 한 번도 타보지 않았더니 용마가 몸이 근질근질한가 보구만. 여봐라, 오늘은 내가 친히 용마를 타고 궁안을 한 바퀴 돌 테니 마졸들에게 그리 일러두어라. 예, 그리하겠사옵니다. 임금은 그동안 정사를 돌보느라 바빴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 번도 용마를 타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놀랍도록 큰 울음소리를 듣고서야 비로소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었어요. 옛부터 영특한 짐승은 사람을 알아본다고 했으니 그놈이 궁안에 들어온 후 한 번도 주인을 태워보지 못해서 그러는 것일게야. 하여 아침 수라상을 물리고 난 임금은 간단한 옷차림을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졸이 끌어다 놓은 용마에 덩실 올라앉은 그가 보통의 말을 타는 것처럼 고삐를 잡아채자 용마는 고개를 턱 쳐들더니 말굽을 번갈아 가며 들었다가 놓았다 하고는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하였어요. 그런데 후원의 연못가에 이르자 벼랑간 히잉하고 울부짖더니 이어서 앞발을 들어 몸을 고추 세우며 솟구치는 바람에 임금은 그만 중심을 잃고 말에서 떨어지며 연못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전하, 괜찮으시옵니까?
그러자 순식간에 궁궐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그 사이 용마는 눈 깜짝할 사이에 번개처럼 궁장을 뛰어넘어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죠. 한편 물귀신 모양이 되어 연못 속에서 기어나온 임금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그놈의 말을 당장 잡아다가 내 앞에 대령토록 하라. 내 그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호령하였지만 그로부터 사흘이 지나도록 용마를 잡아오기는커녕 어디로 갔는지 행방을 알아내지도 못하였어요. 그러자 임금은 그렇다면 박이라는 놈을 대신 잡아들여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연못 속에 빠진 화풀이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이윽고 잡혀 들어온 박이가 전하, 그러하옵기에 소신이 미리 조심하시라고 아뢰지 않았사옵니까? 하고 말하였으나 임금은 박이를 용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끄럽다 이놈. 내가 역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광마를 과인에게 바친 것이 아니더냐. 천하에 둘도 없는 명마가 어찌 과인을 몰라보고 이런 욕을 보인단 말이냐. 광마를 명마라고 속인 내 놈의 죄는 100번 주고 마땅하다. 여봐라, 저놈을 당장 형장으로 끌고 가 목을 베어라. 그러자 박이가 너무나 억울한 표정으로 말하였어요. 역심이라니요, 전하. 억울하옵니다. 신이 어찌 감히 역심을 품었겠사옵니까? 부디 소신에 충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듣기 싫다. 못들 하느냐. 어서 저놈을 끌고 가서 목을 치라니까. 임금이 다시 소리치며 옥좌에서 일어서자 형조판서가 급히 아뢰기를 전하, 박이가 지은 죄는 100번 죽어도 마땅하오나 지금 그의 목을 베시면 앞으로는 명마가 있어도 두려워서 바치지 않을 것이옵니다. 하오니 박이의 벼슬을 빼앗고 멀리 귀양을 보내는 것이 어떠하올런지요? 경의 얘기를 들어보니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오. 임금은 지금 당장 박이의 목을 쳐서 화풀이를 하고 싶었지만 형조판서의 간언의 생각을 바꾸어 이렇게 어명을 내렸습니다. 알았다. 그렇다면 태장 100대를 쳐서 유배 보내도록 하라. 뜻하지 않았던 사건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유배살이를 하게 된 박이의 심사는 무척이나 괴로웠습니다. 유배도 유배지만 임금의 생각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 사약을 내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감 때문에 하루해를 넘기는 것이 3년을 보내는 것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물론 한양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할 때도 가슴이 아팠지만 애지중지하며 보살핀 용마 생각을 하면 마음속 한구석이 무척이나 허전했습니다. 무슨 인연이 있어서였는지 그놈이 자신의 눈에 띄었고 그리고 장차 때가 되면 크게 쓸 곳이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생각할수록 답답할 뿐이었어요. 박이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아무리 말이라도 그런 종자는 사람보다도 영리하여 아무에게나 불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고삐를 채웠다고 해서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말이 아니었던 것이죠. 때문에 그는 문득 그렇다면 용마는 옛 주인이 나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하며 힘없이 창가에 기대어 서 있었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쏴하는 바람소리와 함께 군마가 급히 달리는 듯한 말국소리가 들려왔어요. 박이가 이상하게 생각하며 놀라는 순간 무엇인가 담장을 휙 넘어서 마당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여 깜짝 놀라며 밖을 내다보던 박이는 신발도 미처 신지 못하고 두 팔을 벌리며 마당으로 뛰어내려갔어요. 그곳엔 뜻밖에도 비단 안장에 금줄 굴레를 한 용마가 우뚝 서서 머리를 주걱거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여기에? 이게 어찌된 일이냐? 박이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콧소리를 내는 명마의 목덜미를 어루만지며 반가워하였습니다. 내가 기어이 나를 찾아왔구나. 영특하기도 하지. 그런 주인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것처럼 용마는 흥흥하고 소리를 내면서 입술을 실룩거렸어요. 하지만 그 같은 반가움과 기쁨은 잠깐뿐이었고 커다란 두려움이 박이의 온몸을 굳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쯤 궁중에서는 계속해서 용마를 찾고 있을 것이고 고을의 군수도 사흘에 한 번씩 사람을 보내 박이의 행동을 살피고 있었으니 용마가 이곳에 온 것을 알게 되면 군수가 당장에 한양으로 사람을 보내 보고를 할 것이고 그럼 벼락이 떨어지게 될 것이 눈을 보듯 뻔했습니다. 때문에 차라리 오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였지만 이미 문 밖에 와 있으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하여 어떻게 해야 좋을까 하고 한동안 생각하던 그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보자. 박이는 영특한 용마가 자기의 마음을 알아준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식에게 말하듯이 말하였어요. 얘야, 죽지 않으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알았지? 그러자 용마는 마치 그렇게 하겠다는 듯이 두 귀를 쫑긋 세우면서 눈을 감았다가 뜨는 것이었어요. 그가 귀양살이를 하는 초가집 뒤에는 뽕나무 밭이 있었는데
언덕 밑에 외진 곳이어서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박이는 그 밭의 한 구석을 반나절 동안이나 파내었고 용마를 끌어다가 그 웅덩이 속에 집어넣어 목 부분만 땅 위에 나오게 하고는 집단들을 세워 그것을 가렸습니다. 헌데 영특하게도 용마는 그 일이 다 끝날 때까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묵묵히 따르는 것이었어요. 박이는 동이 트기 전인 첫새벽과 사방이 어두워지는 저녁때가 되면 용마에게 끓인 죽을 갖다 주면서 매번 똑같은 말로 타일렀습니다. 얘야, 많이 힘들겠지만 참고 견디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니? 그러니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 알았지? 그러면 그때마다 용마는 맥이 빠져 개슴츠레해진 두 눈을 크게 뜨면서 주인의 얼굴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해나 되는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박이는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반가운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지칠 대로 지쳤으며 몸을 구덩이 속에 숨기고 숨 한 번 제대로 쉬지 않으며 한결같이 지내온 용마도 어지간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무리 충직한 사람이라도 감당하지 못할 일을 일개 짐승이 순종하며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박이는 너무나 대견하게 여기며 감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용마가 벼랑간 산을 무너뜨릴 것 같은 외마디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웅덩이 속에서 뛰어나와 박이가 거처하는 방 앞으로 달려오더니 우뚝 서는 것이었어요. 때문에 쏘스라치게 놀란 박이는 그러면 큰일 난다라고 몇 번이나 타이르면서 뽕나무 밭으로 다시 가자고 이끌었으나 용마는 그대로 버티고 선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박이는 나의 운수도 이제 다 모양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놈이 갑자기 왜 이러는 거지? 하고 생각하며 깊은 슬픔에 잠겼어요. 그리고는 아무래도 나라에서 사약을 내리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며 부랴부랴 방 안으로 들어가 한양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낼 유서를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서를 다 쓰기도 전에 사람들이 어지럽게 걸어오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어요.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문 밖에서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이대감 계시오. 뉘시오? 박이가 애써서 침착하게 방문을 열었더니 과연 선전관이 병졸들을 거느리고 질비하게 서 있었어요. 하여 담담한 목소리로 선정관이시구려. 어명을 받들 테니 유서를 쓸 시간을 주시오. 그러자 선전관이 소리치듯이 말하였어요. 허허 유소라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게요? 좋은 소식이옵시다. 사면하라는 어명이오. 예, 사면이라고요? 선전관의 말에 박이는 얼떨떨해하며 반문을 하였고 그 말이 쉽사리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소. 하지만 이번 사면은 선왕이 내린 사면령이 아니오. 한양에서는 지금 반정이 일어나 폭군을 몰아내고 새 임금님이 보위에 오르셨소이다. 그러니 이건 새로운 상감마마의 사면령이오. 그래요? 하늘이 무심치 않으셨구려. 박이는 가슴 벅찬 감동으로 인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였어요. 자, 어서 한양으로 가십시다. 선전관이 재촉했기에 박이는 서둘러 한양을 향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용마를 타고 천리길을 올라가면서 새삼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였어요. 자기에게 닥칠 일을 미리 알려준 용마의 능력은 너무나 신비하다고. 헌데 박이가 집에 돌아온 다음 날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당시에는 조정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중국에 사신을 보내서 알리는 절차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신이 주장을 가지고 떠난 지 여러 날이 되었는데 주장 가운데 몇 마디 글을 고쳐야 되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 큰 소동이 벌어지게 되었죠. 날짜를 따져보니 사신이 사흘 후면 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너게 되어 지금 사람을 보낸다 해도 사흘 안에는 도저히 그들을 따라잡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사신을 그대로 보낸다면 조선의 조정이 창피를 당하게 되기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사신 일행이 강을 건너기 전에 만나서 처리해야 하는데 묘책이 없었기에 중신들이 모두 크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묘안을 생각해냈어요. 박이가 기르고 있는 용마를 빌려서 타고 가면 사흘 안에 도착할 수 있을 텐데 워낙 귀한 말이라 빌릴 수 있을지 모르겠소. 그거 참 좋은 생각이오. 아무리 귀한 말이라도 나라의 중대한 일 때문이라면 빌려주지 않을 리가 없지. 헌데 그 용마가 정말로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겠소? 아, 그럼요. 하루에 500리는 거뜬하게 달린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됐소이다. 정승과 판서들은 그 길로 당장 박이를 찾아가 그간의 사정을 설명하고 용마를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였어요. 물론 박이는 두말하지 않고 승낙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죠.
당연히 빌려드려야죠. 제가 오랫동안 용마를 보살피며 키운 것은 이처럼 나라에 큰일이 생겼을 때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하여 금군 중에서 날쌔고 영리한 군졸 하나를 골라 그날 바로 용마를 타고 떠나게 했는데, 다른 사람이 타는 것을 싫어하는 용마도 나라의 중대한 일 때문에 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서였는지 순순히 그를 태웠어요. 바로 그때 박이가 그 사람에게 신신당부하듯이 말하였어요. 여보게, 이 말은 보통 말들과는 다르니 내가 시키는 대로 다루어야 하네. 의주에 도착하면 이 말을 커다란 나무에 메어놓게. 그러면 사흘 동안 흰 거품을 토할 게야. 그때 비로소 먹을 것을 줘야 하는데, 처음에는 부드러운 풀을 주고 사흘이 지난 뒤에 죽을 끓여서 주게. 그리고 또 사흘이 지난 뒤에 다시 타도록 하게나. 내가 한 말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반드시 꼭 그대로 해야 되네. 혹여라도 깜빡 잊고 실수를 하면 큰일 나게 되네. 알았나? 예, 잊지 않고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하고 대답한 금군이 고삐를 당기자 용마는 먼지를 일으키며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달려가기 시작하였어요. 그렇게 금군을 태운 용마는 밤이나 낮이나 쉬지 않고 이틀 반나절 동안을 계속해서 달려 드디어 의주로 접어들었습니다. 전날 저녁에 도착했던 사신일행이 막 압록강을 건너려고 나섰을 때 금군은 사나운 바람처럼 용마를 몰아 그들 앞에 나타났어요. 하지만 그는 물 한 모금 마실 겨를도 없이 온 힘을 다해서 달려와 탈진된 상태였기 때문에 말에서 내리자마자 그 자리에 꼬꾸라지며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사신을 따라온 마부가 급히 다가가서 금군을 안아서 일으켰으나 그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어요. 그러자 이러한 사태를 지켜보고 있던 사신이 말하기를, 한양에서 뭔가 급한 사연이라도 가지고 온 모양이니 허리에 찬 것을 끌러보게. 하여 하인이 허리에 차고 있는 보자기를 풀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문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신이 그 문서를 받아 읽으려고 하는데 금군을 태우고 온 용마가 요란하게 소리를 지르며 발을 굴러대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사신이 하인에게 말하기를, 여봐라, 저 말이 배가 고파서 저러는 것 같으니 어서 먹을 것을 주어라. 사신의 말에 하인은 용마를 마구간으로 끌고 가서 보통 말들이 먹는 먹이를 주었어요. 그랬더니 용마는 사흘씩이나 굶은 데다가 갈증까지 심해서였는지 마구 먹어대기 시작하였죠. 그런데 그로부터 잠시 후 용마가 갑자기 커억하고 소리를 내면서 옆으로 쓰러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일어서지 못하며 영영 눈을 감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고 크게 놀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먼 길을 달려오느라 피로가 누적되어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리며 눈을 뜬 금군은 용마가 보이지 않는 것을 느끼며 소리치듯이 물었어요. 이보시오, 내가 타고 온 말은 어디에 있어? 이제야 정신을 차리셨군. 그 말은 없어졌소이다. 없어지다니요? 그게 무슨 말이요? 금군이 깜짝 놀라며 반문하자 마부가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아, 글쎄, 그놈이 너무 많이 먹는 것 같다 했더니 갑자기 커억하고 쓰러졌소이다. 그리고는 그만. 뭐라고요? 아, 이걸 어쩌면 좋담. 금군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을 하였어요. 한양에서 떠날 때 박이가 그처럼 간곡히 말했는데도 자기가 깜빡 정신을 잃는 바람에 용마를 죽게 만들었으니 돌아갈 면목이 없어진 것이었어요. 그 말은 천하에 둘도 없는 명마로 박이대감이 아끼면서 기르던 용마라오. 그러자 사람들은 그제서야 크게 놀라며 소리쳤어요. 아니, 뭐라고요? 그 말이 박대감의 용마라고요? 하지만 상황은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100년에 한 번 나타난다는 용마를 다시 살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한편 박이는 용마를 의주로 보낸 뒤부터 어쩐지 마음이 놓이지 않아 항상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떠난 지 보름이 지나도 용마에 대한 소식이 없자 그의 걱정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20날 만에야 비로소 돌아온 금군이 그의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사연을 아뢰자 박이는 땅이 꺼질 것처럼 한숨을 쉬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뿐인 자식을 잃은 것보다 더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용마의 시체를 풍하게 묻어주었으며 죽는 날까지 한평생 마음속에 묻어두었다고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옛말에 숟가락들 힘만 있어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른다 하였사옵니다. 부디 구독하여 주시옵소서.